이 통합 반대파와 이 안철수 대표 측과 충돌이 거센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 투표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에서 51.09%에 득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통합 찬반 질문에 대해서도 과반수 투표가 가능할 거라 추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규상에 3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참여할 경우에만 유효 투표로 가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이번 통합 찬반 투표 관련해서는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합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재신임하겠습니까? 재신임 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통합에 대한 물음인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심에 대한 질문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병행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당원 당규상 전당원 투표가 통합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는 앞두고 당내와 국민들에게 여론을 형성하는 데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내 분란들은 끊임없겠지만 전당원 투표의 결과는 안철수 대표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당원 투표를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 역시 이런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전 투구회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당원 투표는 ARS 핸드폰 투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소란이나 이런 것이 확인될 길이 없습니다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대회장에 모여서 의사 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당대회 의장이 있고 각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고 반대 토론이 있고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 하나하나 자체가 모두 다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전당대회의 광목 사건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폭력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당대회의 통합 찬성층과 반대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기 이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호남 중진 의원들 사이에 손학규 대표가 지금 귀국함으로 인해서 중재 역할을 해서 이것이 물리적 표 대결이 아니라 정치적 타결을 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이런 정치적 대화마저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마 물리적인 갈등과 충돌이 유발되는 전당대회를 국민의당은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손학규 상임고문의 역할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1차 통합, 즉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단계 이렇게 국민바른당이 된 이후에 궁극적으로 현 정부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될 상황에서 2단계 통합과 연대를 이야기할 때 아마 손학규 전 대표는 기본적 입장이 중도 개혁 세력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국민바른정당 1차 통합한 이후에는 아마 민주당과 연대라든가 제휴를 통해서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할 거고요. 특히 평화통일에 관련돼서는 민주당과의 입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2단계 연대 대상이 민주당으로 가자고 하는 손학규 전 대표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선거 연대라든가 정책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마 안철수 대표의 입장으로 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1차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에는 함께 하겠지만 2차 이후 연대 통합에 관련해서는 아마 두 분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모아질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로 탄생할 이 합당할 이 당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 이 사장님이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 유승민 대표가 정체성이 보수에 있고 정체성이 훼손되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은 이 어떤 통합 전에 정체성을 놓고 하는 힘겨루기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삿바잡기죠. 이미 통합은 기정사실화되었고요. 그런데 너무나 안철수 국민의당 주도로 이 통합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그 안에서 바른정당의 지분이라든가 바른정당의 정책들을 관철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체성으로 일단 문제제기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을 내걸어서 아마 통합 과정에서의 바른정당의 요구
정치적 지분과 정책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거지 통합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합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통합은 없던 일이라고 할 텐데 그렇지는 않은 걸 보면 아마도 내부에서 밀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홍 대표가 이 당 장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뭐 대법 확정 판결 나가기 전에도 그 당무감사에서 친홍 체제 강화를 해서 많은 당협위원장들을 지위를 박탈했는데 아마 대법원에서 그 무죄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채워넣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조강특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친홍계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빈 당협위원장 자리에 아마 친홍 체제가 강화될 거라는 것들은 그 불을 보듯 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 대표의 그 지도력은 지방선거까지는 탄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지방선거 성적에 따라서 향후에 홍준표 대표 체제가 지속화될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와야 될지 그건 하여튼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지방선거까지의 홍준표 대표 체제는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반격할 만한 친박 내의 그 구심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당을 오랫동안 당 활동해서 그런지 적절하게 대구 경북 지역 소위 말해서 친박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는 당협위원장을 한 명밖에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62명 중에 무려 39명을 수도권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했기 때문에 친박의 저항도 그 예상보단 그 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까지 친홍체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한 차례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게 무산됐어요. 그렇죠. 빈손 국회 5명을 여야 모두 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뭐 다행히 12월 22일 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본회의에서 회기 축소를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기가 30일 회기가 자동 연장이 되어서 다음 달 1월 9일까지 임시국회 회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32개 민생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과 민유숙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합의하지 않으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종료되는 개헌특위가 12월 30일로 일정이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 이전에라도 다음 주라도 그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나머지 법안과 이 임명 동의안 문제는 처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야당이 들고 나오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 정부 여당이 6월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치르면서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래서 개헌과 지방선거를 같이 할 경우에는 정부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그러면 개헌을 지방선거랑 같이 얘기했다가 지금 불리하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것인지 국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을 제출할 경우에 그때 가서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개헌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가져갈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국정운영 주도권들을 완전히 정부 여당이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마냥 개헌에 대해서만 미룰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개헌의 공을 가지고 와서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국회가 잡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자신이 대선 때 했던 약속 정도는 지키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